운동장에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나비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체육시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19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융복합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정책 검증이 한창 이뤄지고 있지만 노동자들을 위한 공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나와 있는 노동 관련 공약을 알아봤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등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공분야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 특례 업종 및 제외 업종의 축소와 함께 동일 기업 내에서는 동일한 임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의 고용 세습을 없애고 파견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고용을 유연화시키는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분야의 직무형 정규직 제도를 도입한 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 보장 계획을 실시하며 고용 친화적인 산업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막는 칼퇴근법 도입과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비정규직 채용 제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부당한 노동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기간제와 파견제, 사내 하청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지침을 없애고 비자발적인 해고를 금지하며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 착취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명의 후보자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각자의 해법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노동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오늘 죽도시장을 찾아 문재인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추 대표는 국정을 농단한 당의 후보가 색깔론으로 표를 모으려 한다며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데는 문 후보가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운동장에 깔아놓은 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되면서 지난해 각급 학교는 교체 계획을 세우느라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시설은 기준치의 수십 배가 넘는 납이 함유돼 있어도 교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 내 우레탄 운동장에서 납이 검출된 126개 학교는 지난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철거가 시작됩니다. 철거 기준이 되는 납 함유량은 90mg/kg. 포항 종합운동장에서는 기준치 90의 25배가 넘는 2323mg의 납이 검출됐는데도 이곳 우레탄은 즉시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체육시설은 납의 농도 외에 이용자 연령 등을 감안한 위해도를 평가해 60점 이상 나와야 즉시 교체 대상입니다. 납이 기준치의 수십 배가 검출돼도 시설 이용자의 나이가 많거나 이용 횟수가 적으면 교체 지수가 낮게 나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경북에서 즉시 교체는 경산과 칠곡 단 2곳에 불과합니다. 포항 종합운동장에서 매일 훈련하는 학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운동할 곳이 없고 저도 답답한데 빨리 여기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납 함량 4,400인 후포 생활체육공원, 2,323인 포항 종합운동장, 1,800인 울진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106인 경주 시민운동장이 위해도 25점으로 같은가 하면 809인 안강운동장은 30점, 건천운동장은 2,500인데도 50점으로 우레탄 교체 지수가 납 함량과 상관없이 제각각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납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우레탄은 경주 북천과 서천 둔치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산책로 등은
정식 규격을 갖춘 체육시설이 아니어서 보고 대상도 아닙니다. 거의 매일 참 적응하다시피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비 나왔다는 얘기에 끄림직합니다. 나비 기준치를 18배나 초과하고도 위해도가 35점이어서 순차 교체 대상인 영덕 군민운동장. 교체 예산 13억 원이 없어 미봉책으로 고압 세척기로 우레탄을 청소한 뒤 5월 1일 재개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방 후에는 매월 한 2회 정도 고압 물 세척을 장기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어른들의 건강권을 차별한 전형적인 예산 타령입니다. 교체 기준은 학교든 생활체육시설이든 마땅히 유해한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원칙인데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교체 대상은 전국의 수백 군데, 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국회의원의 영향력 순으로 예산이 배정될 공산이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지열 등 한 가지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요즘 이 분야에서도 이른바 융복합 시대가 열려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택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의 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월 3,400kW의 전기를 생산해 4인 가구가 쓰고도 남습니다. 그 아래에는 태양열을 모아 온수를 쓸 수 있도록 지별관 시설이 부착돼 있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접목한 이른바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주택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6, 7만 원 나오던 게 지금 시청료 포함해서 한 7, 8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전기장판, 전열기구 그런 거 다 써도 신경 안 쓰이고 여름에 에어컨 애기들 와서 에어컨 종일 틀어놔도 신경 안 쓰이고요. 이웃마을의 이 주택은 태양광과 지열에너지를 접목했습니다. 태양광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지열로는 냉난방을 해결합니다. 정부의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따라 이렇게 포항시 흥해읍에서만 지난해 44가구가 융복합 설비를 설치했습니다. 경북 최초로 포항 흥해 지역에서 시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앞으로 더욱 빠르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의 경우 당장 올해는 장기면과 구룡포읍의 73가구, 내년에는 신광과 청하면 100가구가 융복합 신재생에너지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설치 비용의 90%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해 앞으로 융복합 에너지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장 혜택이 많이 가는 그 사업으로서 그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는 그 에너지 그 소외 지역인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기존 일반 부문은 줄거나 그대로인 반면 융복합 부문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융복합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7년 미래 신약 선도기술 개발 부문에 포스텍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신약 개발 사업은 경북도와 포스텍이 지난해부터 공동 추진해왔으며 연구사업 과제 선정으로 1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오는 2021년까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당뇨와 감염, 면역 질환과 관련 있는 신약 선도 후보 물질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천에서 4일간 열전을 펼친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대회 종합 우승은 시부에서는 구미시가, 군부에서는 칠곡군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사격, 수영 등에서 29개 대회 신기록과 1개 대회 타이 기록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제28대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할 문화재위원과 문화재전문위원 25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8개 분과로 구성돼 매장문화재 분과위원장의 이청규 영남대 교수, 사적분과위원장의 이재범 전 경기대 교수, 세계유산 분과위원장의 이배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위촉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특정 대학이나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인구 유출을 막을 방안을 내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기로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공모했습니다. 폐교나 빈집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가꾸거나 대도시처럼 버스 노선과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지자체가 제출하면 행자부가 오는 6월 5곳을 선정해 한 곳당 18억 원 정도, 총 88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줘서 공모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특히 많은 경북의 지자체들이 상당수 공모에 나선 가운데 의성군은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의성군 노인 비율이 36.8%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18개 읍면 중에 14개 면이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 건립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행자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합니다. 낙후 지역개발처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명칭을 바꿔 시행돼 왔지만 인구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정책이 없었는데 청년 희망뿌리단 운영 등의 지방 소멸 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서 새 정부가 들어서 국정과제화되면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본처럼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행자부의 대책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지역발전 방안이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립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방소멸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 사례가 참고됐습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얼마나 차별화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 개별주택 45만 호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가격 상승률은 고속도로가 개통된 영덕군이 8.7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일주도로와 공항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울릉군은 7.75% 상승에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29일까지 시군청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꽃가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맑은 하늘의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예보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1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20도 내외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꽃가루가 정말 심합니다. 잠시 주차해놓은 차도 노랗게 뒤덮일 정도로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내일 꽃가루 농도 울진이 매우 높은 단계, 그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도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 마스크와 선글라스 꼭 착용해 주시고요. 창문은 꼭 닫아서 꽃가루가 실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이 점점 오르겠고요. 금요일인 어린이날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기온은 주춤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하늘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9도,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7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18도, 영덕과 포항 20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가 19도, 독도 1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동해상도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꽃가루에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청하 농공단지가 불경기 속에서도 높은 생산과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청하 농공단지의 올 1분기의 생산 실적은 2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증가했고 수출은 92.3% 증가한 2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청하 농공단지에는 19개사에서 320여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 1분기 포항항을 통한 물동량은 1,394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감소했습니다. 이는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광석 수입량과 철제 연안 출항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6개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은 28조 7,633억 원으로 2015년 말에 비해 56.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실적이 크게 늘어난 포스코의 시가총액은 62.6%, 포스코 강파는 63.1%, 포스코 대우는 61% 늘었습니다. 포스코 ICT와 포스코 엠텍의 시가총액도 각각 38.5%와 14.9% 등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49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증가한 것이며 1분기 매출액은 4조 5,741억 원으로 22.2%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은 자동차와 조선 등 수요 산업이 부진했지만 철강제 가격이 오르고 자동차 외판용 냉연과 고강도 철근 등 전략 제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문화 소외 지역과 취약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2017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펼칩니다. 이번 사업은 전통예술과 음악, 연극, 무용 4개 분야 79개 예술단체가 문화 소외 지역과 요양원, 농어촌 학교, 교정시설 등을 방문해 올해 225회의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울진군은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금까지 폐업 신고를 하려면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했는데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로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 간 정보망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해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